자, 이제 전체적인 모양을 잡고 120방을 물리고 세 번째 로텍스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로텍스 샌더로 정리하면 면이 매끄러워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지만 로텍스 샌더로는 절대로 마무리가 안 돼요. 어떤 샌더든지. 샌딩 패드는 그 쿠션이 있어가지고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약간 깊게 파이기도 하거니와, 나무가 이렇게 옹이가 있는 부분은 단단하고 목재에 제재된 그 위치에 따라서 좀 더 약한, 좀 더 무른 곳이 있고 이렇게 단단한 곳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샌더는 이거를 균일하게 가공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힘으로 얘를 밀면 이쪽은 더 많이 깎이고 무른 쪽, 단단한 쪽은 더 덜 깎이겠죠. 특히나 이런 옹이 같은 부분은 이 부분이 옹이가 버티고 있어 갖고 여기를 꽉 눌러서 샌딩을 하면 주변만 더 많이 깎이는 거예요. 옹이는 별로 안 깎이고. 그러다 보니까 샌더로는 절대로 마무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샌더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면 정리, 어디가 더 튀어나왔는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면 정리만 해주시고, 결국에 핸드 샌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부터가 좀 고난의 시작이죠. 120방은 모양을 잡는 애예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느껴져요. 이걸 손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눈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가이드를 대서 뭐 치수를 확인하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지 미세한 거는 잡아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확인해 가면서 튀어나온 부분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연필로. 여기는 집중적으로 깎아야겠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표시를 하세요. 여기도 울렁울렁하네요. 이렇게 표시를 해갖고 120방은 전체를 이제 평탄화하는 애예요. 그리고 120방으로 평탄화가 끝났으면 이제 220방은 더 곱게 면을 만들면서 120방에서 생긴 스크래치를 220방이 잡는 거죠. 근데 220방도 거칠거든요. 그래서 220방으로 전체적으로 120방 스크래치를 다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마무리로 320방으로 또 220방이 내놓은 스크래치를 320방으로 잡는 거죠. 320 정도 이제 밀게 되면 슬슬 광이 나기 시작해요. 욕심을 더 부리면 뭐 400방, 뭐 500방까지도, 사실 400방, 500방은 많이 문지를 필요는 없어요. 살짝만 지나가도 320에서는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초벌을 잘 해주셔야 돼요. 220, 320은 잠깐 두고 120방을 사용해서 초벌을 하는데, 그냥 문지르면, 손으로 문지르면 사실 샌더랑 똑같아요. 손이 말랑말랑 하잖아요. 압력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문지르면 결국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이 샌딩 블럭은 시야에서 나온 건데, 이쪽은 단단한 면, 그리고 이쪽은 부드러운 면. 부드럽지만 일정하게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살짝살짝 안쪽 코너를 치기도 좋고, 또 단단한 면은, 이런 면은 자판에 지금 이 면은 그대로 쭉 뻗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렁울렁 하거든요. 지금 칼밥도 보이지만. 그래서 단단한 면으로 전체적인 면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면으로 살짝살짝,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하던가, 뭐 패드를, 샌더를 뭐 이렇게 빳빳하게 접어가지고 성형한 셈이죠. 성형 틀을 사용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도구도 사용하고 사포도 접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철자도 괜찮아요. 철자가 되게 탄력 있게 휘면서 바닥에 밀착시켜 주거든요. 일정한 힘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사포를 감아 가지고 철자를 사용해서 사이드를 밀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맨손은 아니고요. 사포도 이렇게 여러 번 감으면 단단해지잖아요. 그럼 단단해지면 이제 좀 평평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미세하게 잡아 나갈 거예요. 이제 안쪽 부분은 단단한 면으로는 이렇게 모서리밖에 안 닿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한 면으로 바꿨는데, 세게 누르면
똑같아져요. 샌딩할 때랑 그 샌더를 사용할 때랑. 세게 누르면 단단한 데는 버티고 약한 데만 깎여 나가서 계속 울렁울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샌딩할 때는 힘을 빼고, 힘을 뺄수록 오히려 면은 평탄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수시로 확인해 가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마무리를 가는 거니까 계속 확인해 가면서. 이걸 언제 손으로 다 샌딩 하나 싶지만 벌써 엄청나죠? 움직일 때마다 가루 엄청 나오거든요. 많이 깎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시로 또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너무 또 막 문지르다 보면 이런 신경 못 쓴 부분이 더 깎여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계속 써 주시면서 작업해 주세요. 지금 엣지 라인을 아직 손을 안 봤잖아요. 그래서 사포가 치고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렇게 타버리면 계속 여기가 무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타지 않게 딱 올라가면서 끊어지게 그렇게 작업해 주세요. 자, 120방으로 모양을 다 다듬어야 돼요. 약간의 울렁거림이 있는 거를 다음 방수로 넘기면 절대 잡기가 힘들어요. 이제 120방이 전체적인 울렁거림을 매끈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로 180방, 220방, 320방으로 가면서 이제 이 사포 스크래치를 없애면서 면을 매끈하게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뒷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각도 집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딱 각이 져 있어요. 이 각을 완만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뒷부분을 미리 잘라내야겠죠. 근데 뒷부분을 아직 다리가 없기 때문에 다리랑 만나는 여기는 남겨둘 거예요. 이 선은 안 자르고 이 가운데 선만 지금 잘라내서 이 부분을 가공해 줄 거예요. 나중에 여기는 다리가 붙은 다음에 정확한 위치가 생긴 다음에 그때 살짝 다듬어 주면 되니까 여기는 아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 오겠습니다. 자, 좌판 뒷부분을 잘라 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를 자를 때 미리 자를 걸 그랬어요. 제가 까먹은 건지. 그래서 양쪽 끝에 다리랑 만나는 부분은 여분을 남겨두고 뒷부분을 잘라냈어요. 이제 선에 맞춰서 좀 다듬어 주고, 이 라운드는 나중에 할 테니까 아직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 뒷부분을 또 대표로 살짝 다듬고 이 위를 다듬어 갈게요.
자, 이렇게 뒤를 다듬어 내니까 이 좌판의 라인이 살짝 달라졌죠. 이 라인이 생기기 전에 처음에 다듬어도 되지만 처음에 다듬게 되면 뭐랄까 이 라인들이 아직 없는 상태라서 새로 라인을 긋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중에 살짝 여기를 다듬어 주는 걸로 작업을 했고, 반대로 이제 이게 첫 번째 작업이 아니라 뭐 횟수가 반복되면 이렇게 자르고 다듬는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 미리 다 손을 보고 좀 더 시간을 줄여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120방을 이용해서 면 정리를 했고요. 120방 이후에 저는 180방을 붙여서 이제 1차적으로 또 정리를 했는데, 지금 180방 1차를 정리했어도 이 가루를 다 털어내고 보니까 이 120방에서 생긴 기스들이 보여요. 화면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 기스들을 지금 잡지 않으면 앞으로 220방이나 320방 올라가면서 절대로 120방에서 생긴 기스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180방 바로 윗단계에서 잡아 주셔야 되고, 1차 샌딩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또 이제 아직 안 없어진 기스가 있으면 또 한번 2차 샌딩을 180방으로 또 반복하면서 잡아 주셔야 돼요. 지금 샌딩이 힘들죠. 참 지루하고 힘든데 이거를 지금 안 잡으면 나중에도 못 잡을 뿐더러 나중에 완성했을 때 오일을 바르면 이 깊이 패여 있는 스크래치가 다시 일어나요. 그때 참 속상하죠. 그래서 중간중간 완벽하게 잡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고생을 덜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완성도를 높이는 길이고요. 그래서 지루하셔도 정확하게 면에 스크래치가 있지 않은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그렇게 샌딩을 이어갈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면을 잡을 때 지금 이 샌딩 블럭, 이 소프트한 면과 단단한 면, 이 단단한 면도 살짝 휘어요. 그래서 이제 면을 잡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이 블럭 하나랑 이렇게 철자에 사포를 감아 쓰는 방식, 요거 두 가지로 좌판은 다 잡았어요.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금 180방 망사사포가 붙어있는 상태예요. 망사사포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얘는 종이 하는 일은 똑같은데 종이사포는 이렇게 벨크로 형식 종이사포는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좀 많이 털어내야 되는데 얘는 망사라서 이렇게 다 구멍이 나 있다 보니까 사포가 여기 중간에 끼이는 게 좀 적어요. 그리고 털어내기도 굉장히 쉬워요. 잠깐 떼버리면 이렇게 망사 사이에 있는 가루가 다 나와버려서 잠깐 뗐다 붙이면 털어진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게 계속 샌딩을 이어갈 수 있어요. 제가 즐겨 쓰는 사포 중에 하나인데, 종이사포랑 거의 비슷한데 종이사포가 뭐랄까 좀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사용하시면서 번갈아 사용해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철자에 말아 쓰는 거는 이렇게 종이사포가 찢어지지도 않고 좋고요. 이렇게 자주 털어내야 될 때는 망사사포도 좋은 것 같아요. (120방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면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결방향과 반대되게 크로스 방향으로도 사포질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기스를 다듬을 때는, 면을 다듬을 때는 최대한 결방향으로 다 끝내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계속 이 세로 방향이겠죠. 그래서 180방, 그리고 사포의 방수는 촘촘하게 가시는 게 오히려 일을 줄여요. 120, 150, 180 이렇게 하면 일이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훨씬 사포질하는 일을 줄여줘요. 그게 지금 120 다음에 만약에 220을 갔다 그러면 120방의 기스를 지우려고 엄청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사실 잘 안 지워져요, 220 갖고는.
그래서 사포는 최대한 단계별로 짧게 120, 뭐 150이 있으면 150, 180, 220, 뭐 240 이렇게 가시는 게 오히려 사포질하는 횟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20방부터 220방까지도 면을 꽤 깎아요. 그래서 120방 이후에 지금 180방을 쓰면서도 면을 계속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냥 문질러서 120방에 기스만 지운다고 문지르다 보면 120방에서 애써 잡아놓은 면이 좀 망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엣지를 뭉개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이 샌딩 할 때는 최대한 엣지는 뭉개지 마시고 살려 두셨다가 마지막 터치로 살짝 다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선이 살되 날카롭지는 않게 그렇게 마감 완성을 할 거예요.